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인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폭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계 회복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서구의 9,000원짜리 보쌈 정식 가게를 소개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 오늘은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모라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밝히면서 관계기관 추진 속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추진합니다. 부지 조성 7조 원, 터미널 2조 원 등 총 사업비 13조 7억 원으로 2029년 말 개항이 목표입니다. 활주로는 3,500m짜리 한 개지만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 차량 주차장은 1,700여 대 규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는 여객 터미널 2,326만 명에 화물이 33.5만 톤 규모로 잡았습니다. 또 공항 접근도로 길이 9.3km 4차로의 진입도로와 16.53km 복선 철도도 신설합니다. 그야말로 항공기는 물론 자동차, 열차, 여객선의 도심 항공교통까지 복합 쿼트로 포트로 구축합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정말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부산 신항, 김해, 가덕도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도로망, 그다음에 이 동남권에 대한 이 미래 혁신을 위한 이 광역 급행 철도망, 이 가덕도부터 이제 해운대 이 동부권까지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신설도 추진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법 제정과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안 고시 등도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공항 지원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공항 복합도시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등 남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실상부한 남부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에서 처리해야 했던 일들을 교육청이 먼저 개입해 처리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도 한 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은 지난해 6만 3천여 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간의 입장차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제로센터는 갈등 초기부터 각 사안을 파악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관계조정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운영이 거의 안 되었어요. 학교가 아닌 제3자, 제3의 기관이 지금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화해 조정단이 직접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는지, 혹시나 오해가 생겼으면 그런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를 위해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을 배치해 사안별 대응 방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합니다. 또 필요 시에는 피해 학생에게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피해 학생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학생에 대한 치료비나 상담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피해 학생이 희망한다면 이 방어권을 구사할 수 있게끔 변호사 이 소송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센터 운영으로 각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부모 간의 갈등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폭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폭 제로센터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 교육청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동아대학교 근처 골목길에 있는 보쌈집입니다. 기본 정식인 보쌈과 뚝배기 불고기가 9,000원, 생선과 된장찌개가 8,000원입니다. 보쌈 1인분을 시켰습니다. 기본차는 어묵과 양파 그리고 오징어 젓갈과 감자 조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선 구이가 추가되고 식탁마다 놓인 마른 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보쌈. 수육은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여기에 두부와 무말랭이 무침, 김치를 조합해 쌈에 싸먹으니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쌈을 사 먹다 보니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워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추가로 시킨 건 바로 시락국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후기에도 시락국이 맛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 입맛에도 딱입니다. 보쌈 집인데도 생선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 힘드니까 와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쌈도 주시면서 반찬도 잘 나와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보단 직장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학기 중엔 긴 대기줄도 생긴다는 이 가게, 부부가 운영한 진 4년째 됐답니다. 사위 친구가 고기를 해요. 거기서 시중보다 좀 싸게 주고 친구가 고기를 싸게 주니까 우리도 싸게 줄 수 있는 거지. 고기를 시중에서는 뭐 키로에 12,000원씩 주는데 때렸다 죽었다 깨나죠.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일치 못 먹어. 여기는 이제 학생 상대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못 먹어. 이 가게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명절에만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1972년 문을 연 모라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라 전통시장 사인회장 남기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51년째 운영되고 있는 역사 깊은 시장입니다. 모라 시장에 오시면 반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이 넘치는 상인분들이 반겨주는 여러 식당이 외식 장소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오전에 저희의 반찬 가게에서 알바하고 여기는 12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제 닭 재료 손질하고 한 2시 반부터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손님 또 받으면서 또 음식 또 부족한 것은 더 하고 또 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비법이 그냥 정직하고 깨끗한 기름 쓰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요. 요 근처 보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열심히 살아서 좋다 하고 이리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음료수도 하나씩 갖다 주고 살짝 놔두고도 가고
내 집 네 집 없이 서로 그냥 바쁠 때 도와주고 정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퇴근 후에 바삭한 통닭 한 마리 먹으러 모라 전통시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모라 전통시장의 작은 잡화점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모라시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은 많죠. 서로가 뭐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재래시장 특성상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정감 있게 하시죠. 오랫동안 모라 전통시장을 지켜온 터줏 대감들이 있는가 하면 풋풋한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2년 전 과일 가게를 이어받은 성규용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계시던 사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약간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약간 초보죠. 거의 초보예요. 뭐 배우고 싶은 걸 아직 끝까지 다 못 배우고 하는 게 약간 어렵네요. 어렵고 그래도 이모님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도 약간 재미있어요. 과일 하다 보면.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이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왔나 일부러 옆에 이제 사시는 할머니들도 일부러 안 나오면 뭐 다음 날 돼서라도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가족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저희 할머니 같고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고 이래 좋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보면 수박 같은 걸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니까 제가 이제 사서 이제 가까운 데 같은데 배달도 해주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모라시장은. 가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인사말이라든지 베트남어를 살짝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베트남어.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교 출신 사장님이 직접 요리까지 하는 이 중국집도 모라 전통시장의 새 식구입니다. 45년 됐고요. 그러면 호텔에 좀 있고 한반점에서 한 20년 넘게 있어요. 네, 첫째는 음식을 자부심 갖고 일하기 때문에 한번 오신 손님들은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내한테 힘 있는 말을 다 많이 실어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참 오시는 손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과거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북적였던 모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생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버시킹하는 전통시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저희 모라 전통시장은 주말마다 신명나는 버스킹 공연도 하고 주기적으로 주민 참여 축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모모라 축제, 모라로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 봄축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예쁜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고 직접 색칠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상인들 반응이 매우 좋았고 액자에 담아 직접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라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터 1구간 공사가 곧 착공 예정입니다. 모라 시장이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6일에도 모모락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시고 즐거운 축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라 전통시장을 찾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모라 전통시장에는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모실 테니까 모라시장 많이 오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모라시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감 있게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찾아주세요. 모라장터, 모라시장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세요.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에 부담을 주거나 비효율적인 교육 정책 사업 74건을 자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 정책 사업 520건을 검토한 결과 조성이 완료된 고교 학점제 환경 구축 사업 등 28건을 폐지하고 수요가 줄어든 사업 20건을 축소, 16건을 통합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정비 결과를 내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구 삼복어울센터를 활용한 모디하우스 1호점 삼복어울스테이를 29일 오픈합니다. 기존 주민공동체 건물로 사용 중인 공간을 재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과 쉼터,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삼복어울스테이는 9월 초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10월 2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토박이와 출향 인사 신청을 받습니다. 토박이는 강서구에서 3대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1대 조부모가 생존해 있고 2대 부모와 3대 자녀가 다른 구로 전출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최종 선정된 구민에게는 토박이 증서 수여와 명패 부착,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 필증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바다 오염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영도 지역에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방학 기간 오전 시간, 초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 뛰어놀고 싶을 만도 한데 책상 앞에 앉아 선생님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만들기 주제는 바닷속 생물들. 재료는 모두 영도 앞바다에서 준 쓰레기들입니다. 아이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매달 바다에 나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더럽힌 바다를 고사리 손으로 직접 청소하는 겁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또 스티로폼, 그리고 담배꽁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볼 때마다 냄새도 나고 뭔가 인상을 찌푸리게 된. 아름답지만 쓰레기가 곳곳에 조금씩 있는 바다. 생수병이나 음료수병들이랑 과자 봉지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움을 넘어 화도 납니다.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로 버리면 그 생물들이 아프니까. 뱃속이 쓰레기로 가득 찬 고래와 다양한 바다 생물들. 쓰레기로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전시를 통해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바다는 어차피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걸 보면은 쓰레기를 줍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고 그 쓰레기를 안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해양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퍼포먼스를 펼치며 직접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어른이 돼서도 계속돼서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야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가 환경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의 공생을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어른들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바다야, 힘내!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960년대 유럽의 팝아트 문화를 만든 예술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고와 영화, 그리고 사진과 같은 대중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막을 다양한 시점에서 찍어 오려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아득히 먼 곳에 보이는 산과 푸른 하늘 등의 사물을 수십여 장의 사진을 붙여 표현했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지난 1986년 선보인 작품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옮겨가 제작한 일광욕 하는 사람입니다. 수영장에 한 남성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물결을 노란색으로 입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2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영국 출신 그룹 비틀스의 8집 앨범 재킷입니다. 현재 팝아트 거장 피터 블레이크를 만든 작품입니다. 데이비드 호코니를 비롯한 팝아트의 거장 14인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동구 시민마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시되는 작품만 130여 점, 1960년대 팝아트 문화를 만들어간 작품들입니다. 화려한 색채들이 많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키치한 문화하고 되게 접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술 표현이라든지 콜라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고 여기도 이제 빅토리아 베컴 이제 여기도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동구 시민마당은 옛 부산 진역 역사입니다. 지난해 4월 조성돼 지금까지 3차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항은 물론 부산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1960년대 유럽을 팝아트 문화로 물들였던 작품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첫 주말 소비 위축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시장은 꽃게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의회가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낚시 동호인들은 사실상 안성 전역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가까이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분양 막바지 물건들이 완판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놓고 대구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